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요즘 그 스마트폰 해킹 문제로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해킹 도구나 해킹 방식 또는 이제 누가 해킹을 했냐, 누가 해킹을 당했냐, 뭐 여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폰 해킹 알고 보면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마트폰 해킹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대처법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 해킹이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텐데요.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나요? 스마트폰 해킹해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에 대한 이런 여부는 좀 나중에 따지더라도요. 스마트폰 해킹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벌써 한 몇 년 된 그런 일입니다. 네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먼저 보시는 영상은 미국의 인터넷 보안 기업인 너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지도 어택맵의 모습을 담은 화면입니다. 전 세계의 사이버 공격 상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지도인데요. 네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은 최근 10년간 엄청난 양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인터넷 전체 트래픽의 한 2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사이버 공격에 해킹당하는 스마트폰 역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11년 기점으로 해서요.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 PC 사용자보다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이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코드들도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네. 이번에 문제가 된 이탈리아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사겠다고 이런저런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문의를 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좀 비슷한 시기입니다. 네. 또 이 스마트폰이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정보당국의 해킹 기술 개발 같은 경우 좀 많이 늦어지니까 외부에서 이제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사려고 한 거죠. 물론 그때는 이렇게 해킹팀이 오히려 해킹을 당해서 모든 비밀 정보가 다 폭로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요. 네. 이 실력 뛰어난 해커가 굳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서 해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왜 그렇죠? 좀 실은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예. 이게 대부분의 경우 이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예. 이제 먼저 그 악성 코드가 담긴 어떤 링크를 클릭하고 그 클릭으로 인해서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가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해커 혼자서 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해야만 됩니다. 예. 해킹용 임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네. 멀렛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해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게다가 바이러스 백신이나 보안 프로그램들이 수시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맞서서 계속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따로 외부의 전문가 집단을 고용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해커들 세계에선 이미 한 10여 년 전서부터요.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해 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해킹 프로그램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이렇게 해킹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위키리크스에서 이제 폭로한 내용인데요. PinPC라는 이 해킹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한 적이 있었죠. 또 이런 공식 해킹 툴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서 좀 시민사회를 억압한다거나 아니면 단체적 인사나 언론을 추적 감시하는 데 이용된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요. 역으로 사회단체나 이 대학교 연구실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밖에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각국에서 좀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해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 궁금한데요. 네. 해커들이 스마트폰을 해킹할 때 어떤 방식을 이용하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해킹 형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 아이 스마트폰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모조리 다 가로채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쯤 되면 이건 해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더 그렇죠. 높은 레벨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악성 코드를 심어서 요구하는 것이 보통 돈 아니면 정보 둘 중 하나를 노리거나 아니면 둘 다를 노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해킹 같은 경우가 바로 스마트폰 피싱 사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것을 보시면 금융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빼나간다거나 아니면 소액 결제를 이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RCS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란 이름 그대로 악성 코드에 감염된 기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랜섬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인데요. 이 랜섬웨어에 걸리면 스마트폰의 첫 화면이 바뀌면서 어디로 돈을 입금하면 이 스마트폰 잠금을 풀 수 있는 암호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랜섬웨어에 감염됐다고 해서 굳이 이제 돈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하셔서 환경 설정에 기기 관리자 모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랜섬웨어를 일단 비활성 시키신 다음에 이 악성 코드를 제거를 하고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주변의 스마트폰 전문가나 AS 센터를 찾아가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애시당초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을 컴퓨터보다 더 자주 쓰니까 여기에 예. 중요한 정보 넣어놓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예. 뭐 보안 카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거기다 두고서 편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전화번호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정보도 거기 수두룩한데 오히려 뭐 노인들이나 중장년층보다 20, 30대, 40대가 이 피싱이나 악성 코드에 더 취약하고 더 많이 당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해킹이나 뭐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 이런 악성 코드 감염을 100%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아하. 보통 그 스마트폰을 공격을 할 때 제로데이 버그라고 해가지고 예. 알려지지 않은 그 취약점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겠네요. 여기 심지어는 사용자 전혀 모르게 악성 코드가 심어진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아니 이 사용자 모르게 심어지면 예.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대책이 건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통 이 취약점이 발견되고요. 취약점이 이미 패치가 되기까지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한 6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이건 어떻게 저, 나도 해킹을 예. 당하는지 아예 모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로그램적으로는 가능은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백신을 돌린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가서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차가 좀 있군요. 예. 아무래도. 백신을 자주 돌려주는 게 좋겠네요. 예, 그리고 그 환경 설정에서 그 출처가 불명하지 않은 앱을 설치하지 않음이라고 예. 세팅해 놓으시면 이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해 놓으시거나요. 아니면 네. 루팅된 폰, 그러니까 탈옥한 폰이라고 하죠. 예, 예, 예. 이런 것을 사용하실 경우는 많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군요. 또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에게 온 링크 같은 것들을 이제 절대로 클릭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신 건데요. 심지어 이제 아는 사람한테 온 문자라고 해도 클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엔 난- 청첩장도 못 하잖아요. 청첩장은 괜찮은데 차라리 불안해서. 장례식장 이렇게 오는 경우가 아. 있어요. 네. 예, 어느 분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장례식장 안내라고 했는데 요걸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공학적 해킹이라고 부르는 건데 정말로 그 악성 코드가 담긴 첨부 파일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 그냥 첨부 파일이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저 어느 무슨 부장인데요. 아하. 지금 그 첨부 파일 중요한 거 보냈으니까 빨리 확인하시고 답장 달라고. 그러면 클릭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어, 예. 예, 또 그렇군요. 그다음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항상 최신 상태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많은 보안 업체들이 허점들이 그다음 패치에서는 그 금방 고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고쳐지는 속도가 좀 느린 경향이 있고요. 또 모바일 백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 역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 와이파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금융정보나 비밀번호가 털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요즘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는데 태국 이런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그런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오.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네네. 또 혹시라도 모를 기기 분실 같은 것에 대비해서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기기 관리자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기기 관리자 기능을 꼭 사용 가능한 상태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만약에 스파이웨어가 걱정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 소개해드리긴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안티 스파이웨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으로 경찰청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스파이웨어는 어느 정도 탐지가 좀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렵다, 귀찮다 이런 네.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보안이 아예 강화된 상태로 나온 스마트폰 어떤 그런 제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좀 가장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미국 국가안보국, 그러니까 이제 NSA라고 하죠. 여기서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주요 정치권 인사들을 도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가 난 독일 정부가 이 보안을 강화한 특수 스마트폰을 이제 대량으로 주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 만들어진 폰이 그 블랙베리에서 독일의 CQ 스마트사를 이제 인수를 한 다음에 만든 보안용 특수폰입니다. 예. 이 폰이 이제 올 초부터 일반인에게도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가격이 대당 약 300만 원 정도에 너무 달하는 많이 고가의 대가를 폰입니다. 지불해야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올해 했던 세비 전시회에서 메르켈 총리가 직접 시연을 했을 정도로 그 독일의 어떤 약간 자존심이 걸린 그런 폰이고요. 네. 또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폰이라고 말하는 폰도 있습니다. 예. 블랙폰 2라는 제품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OS를 약간 개조를 한 다음에 자신들이 만드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얹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파일은 모두 암호화해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할 수가 있고요. 또 메시지나 주소록 심지어 이 전화 통화까지 암호화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무래도 더 이런 기능이 강화된 폰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스마트폰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안을 강화하고요.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해킹에 대처하는 사용 습관을 꼭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